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제는 보수 야권으로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한 후에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꾸 화천대유 주인 누구냐 저한테 묻는데 곽상도 의원한테 물어보시죠. 6년 근무하고 50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곽 의원이 조금 전 대구시당에 8단계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대리 월급 300만 원대 그리고 퇴직금 50억 뭐 이 단어만 보더라도 글쎄요,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5, 6억 정도 투자를 해서 거의 7천억 정도 되는 지금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도 놀랍지만 거기에 근무했던 대리급 직원,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1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마 연차로는 이제 7년차 근무를 하는데 근무한 연수로 따지면 한 5년 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지금 50억 원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뭐 퇴직금에다가 성과급 또 위로금 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벤처기업을 뭐 들어가는 뭐 직원이라든지 그 스탁옵션 행사에서 뭐 수백억 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주로 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예. 뭐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이 정도 받으려면 이거는 일반 회사는 거의 어렵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정말 회장 뭐 사장급이나 이런 급이 아니면서는 이렇게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데 어째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는 이 젊은 직원한테 50억이나 되는 이 비상식적인 금액을 퇴직금으로 줬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가져갔을까?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대리급 직원한테도 이 정도 돈을 줄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회사일까? 이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대리입니다. 실수령액은 뭐 28억 정도라고 하는데 김정일 국장. 근데 애초에 곽상도 의원이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들은 그냥 250만 원 받는 일개 직원일 뿐이다. 이렇게 최초에는 해명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50억 얘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그다음에 더 충격을 받는 것, 그 이유가 곽상도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던 우리 아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말단 직원이었다. 200만 원대 좀 받는 그런 직원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50억의 돈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건데 아까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7년도 아니고 6년 한 6개월, 9개월 뭐 이 정도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 다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알지만 저도 34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는데 저 50억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갑자기 제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수많은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야, 도대체 우리 사회의 기준이 뭐지? 열심히 일한다는 기준은 뭐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뭐야? 저 친구는 뭐지? 이런 느낌을 안 받았으면 이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예. 분명히 큰 스캔들이고 이 도대체 그 배후에 뭐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5년 6개월 그러니까 7년 정도 5년 6개월. 예. 횟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0억 원의 퇴직금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구재영 차장. 네. 역대 화천대유 퇴직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글쎄요. 여기 화천대유만 보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지급이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많을 때가 2020년이었는데 1억 3천만 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었고요. 가장 적을 때는 2017년에 125만 원을 이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모든 퇴직금을 합한 액수보다도 수십 배에 달하는 퇴직금을 한 사람에게 줬다. 그것도 뭐 대표이사를 지낸 어떤 책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이 대리급 직원에게 50억을 줬다. 이제 그것 자체가 논란의 이 불씨가 되고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만약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아니었는데도 과연 50억을 지급했겠느냐. 예. 이제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또 하나 금감원의 시스템에 나타낸 수치 하나 만나볼까요? 제 옆에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글쎄요. 제목이 CEO보다 많은 곽 대리의 50억 퇴직금입니다. 전 현대차 부회장이 퇴직금으로 64억 받았고 마찬가지로 현대차 부회장 양웅철 전 부회장 55억. 전 삼성생명 사장인 김상수 전 사장보다 퇴직금이 많거든요. 물론 뭐 실수령이 28억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니까 이승훈 변호사님 좀 더 얼마나 많은 그 거액의 퇴직금을 가져갔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저 표를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한숨만 쉴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자괴감이 드는데 실제 뭐 KT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도 6년 근무했는데 21억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 CEO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겁니다. 근무 기간까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상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뭐 곽상도 의원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다른 직원들 같은 경우는 평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도 이게 어떤 대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명에게만 저렇게 많이 줄 수 있을지 저건 뭐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실제 이 사실을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알았습니다만 월급만 공개하고 퇴직금은 공개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정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월급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거 완전히 국민들이 더 봤을 때 이건 더 분노까지 치솟을 것 같고요. 실제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너무 이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처 그냥 탈당으로 꼬리 자르게 하는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방송 전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대략 월급 300만 원에 한 5, 6년 정도 근속을 하면 퇴직금이 한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게 그러죠. 네. 통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0억.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곽상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액의 퇴직금을 줬다. 이런 여권의 주장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밖에 추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곽 씨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하. 국내 뭐 Y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또 H 대학교에서 거기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이런 회사가 있는데 너 취업하지 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고 모집이 난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이 같은 성균관대 동문인 지금 곽상도 의원과 지금 김만배 대주주 이 사이에 아마 둘 사이에 좀 취업을 좀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 들어갔고 본인은 여기서 총무팀과 보상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본인 주장에 따르면 뭐 본인이 조금 뭐 이명도 있고 해서 뭐 이렇게 2번 쓰러지고 해서 몸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뭐 산재가 나는 뭐 그런 회사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이익 주는 거나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대주주와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의 개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상정해 봤을 때 이거는 뭐 곽상도 의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렇게 줬겠는가라는 의문이 분명히 드는 것이고 또 이게 이런 비상식적인 돈을 받았을 때 곽상도 의원이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아들이 뭐 돈 받다 하더라도 아니 그 정도 왜 이런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액 아니에요? 아버지는 몰랐다라는 게 이제 애초 해명도 있습니다. 아니 뭐 몰랐겠습니까? 아들이 그만큼 액수를 받았는데 본인이 또 취업까지 알선해줬고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김만배 씨가 소개해줘서 그렇게 해서 취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본인이 기자회견 할 때 분명히 아들한테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50억 받은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결국 곽상도 의원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닉슨이 결국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낙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국민들 앞에서 우리 아들 200만 원, 300만 원 못 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 퇴직금을 받았다?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저 이야기 자체는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로서 어떤 면에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고 본인도 저는 거치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 거치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탈당했는데 그보다 더한 수준의 것들도 아니 결심해야 윤일숙 되는. 의원이 왜 국회의원을 그만뒀습니까?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 때문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별 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민들 앞에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곽상도 의원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짓말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뭐 국회의원직을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직접 본인 SNS 해명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 화천대유에 대해서요. 저는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의 쏙 말이다. 아버지께서 알아보라고 해서 화천대유에 지원을 했다. 50억 성과금은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고 아버지는 최근에 아셨다. 돈은 모두 제 계좌에 있다. 7년 공적을 인정받은 거라고 하는데 김조일 국장. 근데 해명을 하다가 본인은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다라고 해서 이게 좀 역풍을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억 게임 속의 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징어 게임 속의 말이라는 이유는 자기는 원래 이 판 전체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지사와 그다음에 김만배 그 대주주고 예. 그다음에 나는 그냥 거기서 일을밖에 안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권유에 의해서 아버지의 동기인 그 아버지가 동기 만든 회사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는 모르게 나왔다라는 건 예. 말이 안 되고 50억 퇴직금의 성격이 뭐겠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으로는 이제 의혹을 사는 것은 혹시 이거 곽상도 의원이 거기다 무슨 투자를 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아하. 배당 수익 받은 거 아니야? 다른 쪽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너무나 1호 사원이었잖아요. 1호 사원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아무리 말단이라 할지라도 예.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10명밖에 안 되는 그 직원이니까. 그렇다면 얘가 나갔을 때 얘가 그냥 나가서 우리 회사에 벌어졌던 일들을 다 얘기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더구나 그 아버지가 야당의 주 공격수라고 알려진 곽상도 의원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야, 이거 더 이상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그냥 잘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쉽게 보면 입막음 돈 같은 거 실 수도 있죠. 뭐 진상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알겠지만 그냥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저게 그냥 50억이 갈 수는 절대로 없잖아요. 아무리 무슨 뭐 좀 이따 뭐 얘기하겠지만 산재니 뭐니 하더라도 예. 그 산재 보상보험을 받아야지 왜 회사에서 그렇게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추론이시긴 합니다만 고급 정보를 곽상도 의원 아들이 알고 있거나 혹은 배당금을 우회로 받는 얘기를 해서 50억의 퇴직금을 줄 수 있다. 이게 이런 의혹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구자영 차장. 네. 7년 공적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서 곽상도 의원도 사실은 계속해서 본질은 이재명 지사가 다 모든 걸 설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 사실 50억이라는 그 퇴직금을 받은 것 자체도 이 국민의 어떤 그 경악과 이 공분을 사고 있다라면 이 저 해명도 사실 더 큰 논란을 좀 불러 일으킨 측면이 있습니다. 뭐 저 아들은 이 치밀하게 설계한 사람이 이제 이재명 지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신을 오징어 게임 속 말이라고 이 비유를 했겠지만 저걸 받아들이는 저 해명을 받아들이는 다수 국민들은 오히려 화천대유의 지원을 아버지가 권유를 했기 때문에 치밀하게 설계한 사람이 혹시 곽 씨의 아버지 아니냐, 곽상도 의원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50억이라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입사하게 된 배경 그리고 퇴직금을 거액을 받게 된 과정에 곽 씨 혼자가 아니라 곽 씨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그 사정 당국의 어떤 수사까지도 이어질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탈당하고 이런 문제를 넘어서 본인의 의원직 거치 혹은 그 사정 당국 수사기관의 조사까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어떤 그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이 뭐 클리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질문에 김만배 씨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오늘 뭐 여러 질문이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그럼 퇴직금 50억은 어떻게 된 연유냐? 김만배 씨에게 물어봤더니 주변에 나오는 얘기, 뭐 오늘 개인적인 사정 혹은 그 산재 얘기를 했는데요. 3년 전 업무 과중으로 이명, 어지럼증 등이 생겼고 회사가 이를 인정해서 성과급과 위로금으로 책정했다. 이게 지금 화천대유 측의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퇴직금이다 50억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산재 위로금 44억이라는 얘기는 정말 듣기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 연예인의 어떤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실제 일반인 같은 경우 사망을 해도 5억 원 자체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44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금원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본인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본인이 그런 거거든요. 이미 다 세팅은 돼 있었다. 이미 다 세팅은 돼 있는데 본인이 무슨 일을 했다고 저렇게 많은 돈을 받아갈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제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우선 협상자로 다 선정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한번 배팅해 보겠다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아니 회사에 취직하는데 무슨 배팅을 합니까? 결론은 이 본인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 스스로가 이 회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자신의 어떤 아버지의 어떤 대가성 무엇인지는 모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민영 개발을 공영 개발로 이재명 지사가 바꾸려 하니까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간의 언론에서 남모 변호사의 무죄 판결과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없었다면 다른 직원 퇴직금에 200배를 받았어요. 2천만 원 정도의 2,500만 원 정도 퇴직금 받았다고 한다면 이 50억이면 200배입니다. 있을 수 없고요. 이건 대가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변호사님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천천히 가보면 산업재 위로금으로 44억을 받았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아까 법적인 얘기를 하셨을 때 정말 거액을 버는 돈을 많이 버는 유명 연예인이 만약에 사례를 통해서 사망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 정도의 산재 위로금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과거 이제 모 연예인이 아마 사망 사건이라든가 또 상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위로금을 받은 적은 있어요. 산재 위로금을. 아하. 근데 그건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이에요. 1년에 몇 억씩 버는 연예인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연예 활동이 어려운 중대한 어떤 장애라든가 사망으로 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원이라는 점에서 지금 도대체 저는 진단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진단서가 뭐 이명이나 어지러움으로 받았다는데 이명 같은 경우는 금방 치료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44억 중증도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명. 그럴 수는 있지만 예. 뭐 44억 원은 상상하기 어려운 돈입니다. 그동안 수세적이었던 여권이었는데 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해서요.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를 계기로 여권에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빠가 곽상도가 아니라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야 될 판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몸 상하며 일한 정당한 대가라고 해명했는데요. 정말 국민의 염장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엄마 찬수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 기시감이 듭니다. 대리 한 사람의 퇴직금으로 50억을 지급한 데 대해서 화천대유 측에서는 곽 의원의 아들이 이명과 어지럼증을 겪는 데 대한 산재 위로금 명목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산재 사망도 5억이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어지럽다고 50억을 줬다. 여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얘기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인 것 같은데요. 예. 근로복지공단 측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산업재 신청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천대유 측도 신청을 안 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보도를 저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회사를 다니다가 저희들이 이제 회사 그 평소에 다닐 때 보험을 다 들거든요. 4대 보험 다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산재가 당하면 그 산재 보험을 이제 신청을 해서 그 산재 보험이 이제 떨어지면 그 이제 산재 보험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근무 중에 얻었던 이 산재 판정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 다닐 때 이 사고가 난 것이냐 아니면 집에 휴식할 때 난 것이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 산재 인정 여부도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자, 근데 지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재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산재 위로금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공정한 어떤 객관적인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정말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 50억씩 줘도 저는 별 문제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 회사가 떼돈을 벌었는데 그럼 그걸 다 대주주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직원들 예를 들어서 14명밖에 안 되는데 뭐 50억씩 나눠줬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만약에 모든 직원들한테 이렇게 줬다라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14명이 되는 직원들한테 다 그냥 이 회사가 성과가 많이 났으니 자 50억씩 다 가져. 이렇게 했다면 이거 우리가 문제제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은 뭐 다른 회사와 화천대에 달리 저기는 공 하나만 더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나눠갈 수도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돼요. 몇억 투자해서 7천억 벌었으니 아니 그 정도 직원들이 가져가는 거는 뭐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왜 이 곽 씨에게만 이런 식의 돈이 주어졌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재보험도 신청 안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왜 회사가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닌 44억 원에 달하는 산재 위로금을 줬을까? 예.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산재 위로금 성격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을 신청했고 예. 그다음에 산재 위로금 줬다면 그나마 또 어느 정도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신청 안 했는데 산재 위로금을 줬다. 아예 그냥 50억 줬다라고 이야기하면 깨끗이 끝날 문제인데 자꾸 이렇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이명이 있거든요. 예. 이 이명이 있어서 평생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명은 규명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하. 본인의 얘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본인의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고 어지럼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 내가 어지럽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무슨 혈액 뭐 이런 수치를 갖다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따라서 저 얘기는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있어서 내가 힘들어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다가 실제로 그게 너무 심해서 입원을 했든가 그런 기록이 있든가 아니면 그것을 산재를 신청을 한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지금 그런 아무런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44억 50억이 나온다면 그건 믿기가 어렵죠. 주관적인 너무 본인의 주관적이고. 증상이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일단 앞서 자막에도 잠시 나갔습니다만 그 산재보험과는 좀 무관하고 신청한 적이 없다. 화천대유 측도 곽상도 의원의 아들 측도 이렇게 조금 전에 당국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더 논란이 되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곽상도 의원에게서 공세를 받아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정 씨 얘기가 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곽상도 의원과 문주정 씨는 이런 악연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시간강사법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상당한 시간강사가 잘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안 그리고 도리어 이제 강좌 수가 늘었으니까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하실 겁니까? 경호실에는 대통령 딸과 손자에게 2인 1조 3교대 24시간 경호 12명 경호한다면 추가 비용이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총리, 사회 해외 취업으로 인한 급여 수익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정부가 이만한 경호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준현 저격수로 잘 알려져 있던 게 바로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에요. 네. 구장차장. 어제 문주정 씨가 자기가 휘두른 칼이 주목받은 만큼 원한을 쌓은 만큼 거대해져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곽상도 의원을 애들러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아들을 그 저격하고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이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뭐 이렇게 원한이 쌓였으니까 더 거대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예고를 했는데요. 물론 뭐 문준용 씨 개인적으로는 워낙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뭐 개인 감정을 실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본질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아들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던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이 거액 상여금 이 수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또 대통령 아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를 자신의 아들에게도 들이대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 어떤 상식이고 또 대통령 아들인 문준영 씨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곽 의원의 해명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해명이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파장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수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